볼게. 페이지 266쪽에 변이가 보일 거야. 너희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런 변이야. 266쪽에 위에 보면 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고 비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어.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유전적 변이는 선천적 획득 형질이라고 보면 돼. 선천적으로 획득되어질 수 있어. 그럼 유전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유전적 변이는 후천적 획득 형질이라고 보면 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거라고. 알았어? 근데 누가 유전되더라? 선천적 획득 형질이 유전되더라. 그 깃털의 색깔이라든가 뭐 얼룩말의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들의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야. 경우수대로. 절대 똑같은 게 나올 수 없을 구조야. 근데 대부분 그런 복잡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리트리버는 흰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죠. 그죠? 얘들은 그 유전자가 딱 그 복대립 유전이라는데 대립 유전자가 2개가 아니라 3개예요. 이것들이 조합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을 찼더니 오른쪽 발이 2cm 길더라. 못 뛰려나? 그럼? 했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뭐 카렌족 여인들의 목이 길어져서 그럼 자손이 목 길은 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후천적으로 가장 좋은 게 그거네. 야, 주변에 니들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저기 홍대 좀 주고 입고 갈 거 아니야. 뭐 강남미인들 무지하게 많겠지? 네. 걔들이 아들, 딸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는데요. 응, 안 데리고 다녀. 왜요? 옛날 얼굴하고 똑같은데? 이게 유전되는 거냐고, 후천적 획형들이. 알겠냐? 그거는 똑같은 거야. 알았어? 내가 이쁘게 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자녀한테 유전되는 게 아니라니까? 코 수술했더니 코가 이렇게 유전되면 다 하지. 나도 하겠다. 저도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다 그런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가만히 보세요. 유전적인 밑에 이제 중요한 말인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만약에 부모하고 전혀 다른 애가 나와 별종이 나온다. 이게 돌연변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돌연변이가 나오잖아요. 걔는 유전이 돼요. 돌연변이가 나오면 걔는 유전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돌연변이라는 것이 DNA 유전 정보가 변화가 생겨요. 새로운 DNA 염기 서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걔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애는 유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알았어? 근데 후천적 획득 형질인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될 수 없다. 이거 아까 내가 누구의 용불용설이라고 했지? 라마르크. 라마르크라는 사람은 기린이 자꾸 목을 빼다 보니까 길어졌다고 생각한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유전적 조합,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걸 왜 내가 이거 하냐면 바로 뒷단에서 배우는 게 다양성이거든.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은 유성생식을 통해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아메바델 혀는 그 체세포 분열 알죠,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 여러분, 이 입술세포가 분열하면 무슨 세포가 돼야 돼요? 당연히 입술이 돼야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손바닥 세포가 분열하면 뭐가 돼야 돼요? 근데 손등이 손바닥처럼 변하면 손금이 여기 있으면 웃기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체세포 분열은 자기랑 똑같은 애를 복제하는 거죠. 그런 분열을 하는 게 누구냐고? 아메바예요. 근데 아메바는 세포 하나가 생명체잖아요. 걔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생식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성생식은 암컷과 수컷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염색체가 상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애들이 여자가 XX, 남자가 XY식으로. 근데 유성생식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슨 분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예요. 근데 엄마가 23개를 주고 아빠가 23개를 줘야 자식이 46개가 되는 거죠. 아빠가 욕심껏 46개 줘버리면 엄마는 주지 말아야 돼. 그럼 뭐요?
종자만 갖고 수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항상 정상적인 세포보다 숫자가 반씩 줄어있는 건데, 그래서 감수예요, 감수. 그래서 여러분들 감수 분열은 연속 몇 회 분열? 2회라고 하거든요. 연속 2회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회 분열이니까 무슨 분열로 나눠요? 제1분열과 제2분열로 나뉘거든요. 이때 외우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결정돼요. 제1분열에서. 유전적 다양성 결정. 무슨 말이냐면, 제1분열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잠깐 봐봐요, 그냥. 제가, 이렇게 똑같은 염색체 한 쌍을 보여줄게요. 이거 아빠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할게. 이게 생식세포예요, 여러분. 생식세포면 아빠 거니까 긴 게 뭐고? X고 짧은 게 Y예요. 이런 걸 상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근데 얘가 분열을 하려면 요런 애 반반씩 가야 되잖아. 근데 먼저 얘가 DNA 복제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뚱땡이가 돼요. 뚱땡이. 이 뚱땡이가 되는 건 뭐냐면, 요 막대 하나를 DNA 양이 나온다면 이 막대가 요렇게 2개로 커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2개로 커지고. 커졌으면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양쪽으로 얘가 나눠졌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정자의 모양이 결정된 거죠. 이것만 가느냐? 아니에요. 22쌍의 다른 애들도 다 반씩 나눠져 들어가는데, 생각해봐요. 1번부터 22번 염색체는 각각 2개씩 되어 있어요. 쌍으로, 상동으로. 근데 왼쪽 오른쪽만 정하더라도 1번 왼쪽과 2번 오른쪽이 들어가느냐, 1번 오른쪽과 2번 왼쪽이 들어가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면 이렇게 빗금치네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1번의 왼쪽과 얘가 쌍으로 가느냐, 얘하고 얘가 가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 있잖아요. 자기 동생들. 자기 얼굴 다르잖아요. 보면. 성격도 다른 애들도 많고요. 키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뭐 때문에요? 이게 1분열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이거 분열하는 거잖아요. 나눠지는 거니까. 1분열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결정된다. 2분열은 말입니다. 그냥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요게 끊어지는 염색 분체가 2개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유성 생식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요구된다. 앵무새가 왜 색깔이 그렇게 다양하느냐? 얼룩말이 왜 줄무늬가 서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느냐? 그런 형질은, 표현형은 한 쌍 같은 단순하게 개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쌍들이 딱딱 들어가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무늬이기 때문에 똑같은 애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 알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 쌍이 결정하는 걸 단일인자 유전이라는데, 그런 게 쌍꺼풀 같은 거예요. 있다 없다잖아요. 쌍꺼풀이. 얘는 쌍꺼풀 8개, 얘는 2, 이런 애 없어요. 있다 없다. 알겠습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얼룩말도 무늬가 같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얼룩말은 왜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생각해봐요. 말이 개들밖에 없겠습니까? 야생말 엄청 많잖아요. 상상의 동물 유니콘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다윈 이론에 의하면 말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근데 왜 얼룩말이 살아남았을까? 선택되었으니까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자연이 선택되었으니까. 그러면 자연이 햇빛이, 야, 얼룩말 너로 정할게, 뭐 이래서 게 아니라, 사자들이 잡아먹을 때 얼룩말의 무늬를 보고 달리면 돌아버린대요. 막 뛸 때 봐봐요. 딱 봤더니 막 무늬가 되게 많은 애들이 막 있으면 좀 약간 뭐라고 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글씨 보이고 이러는 거. 뭐라고 하잖아, 그거. 그거 아니,
막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글씨가 떠오르는 거 있잖아. 아, 그거 뭐라고, 저기 뭐라고 하지? 아, 정신이요. 그거 뭐라고 하지? 아이. 하여튼 그런 거 보는 느낌 아닐까? 그리고 어떤 놈을 쫓아가다가 막 가다 보니까 내가 쫓던 놈이 아닌 거야. 막 섞여 있으면 무늬가 막 잔뜩. 근데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된 누 같은 경우는 금방 쫓아가거든요. 자기가 쫓던 애는 그냥 쫓아가요. 근데 그래서 얼룩말도 여러분 돌연변이 있는 거 알아요? 검은색인데 얼룩말이 검은색이 가끔 나온대요. 검은색에 흰 반점이 있어요. 이렇게. 반전? 그래서 예, 차라리 누랑 비슷한 거예요. 누랑 차라리. 그래서 누물이랑 얼룩말물이랑 같이 섞여 있을 땐 얘가 안 잡혀 먹는데요. 근데 자기들 무리만 딱 떨어지면 제일 먼저 타겟이래요. 왜? 걔가 눈에 딱 띄니까. 그 살아남은 거죠. 저기 사자한테 살아남은 거야. 그 지금까지 걔들 무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이라고요. 알았어요? 걔가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줄무늬 하나씩 두방 그래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줄무늬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이런데 줄무늬가 살아남은 거라고. 알았습니까? 자, 그런 거, 그게 오른쪽 257쪽에 267쪽 그 위에 핀치 불이 있죠. 그게 그 증거예요. 부리는 너무 다양한, 각 섬마다 굉장히 다양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부리 조건에서 선택을 받은 애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개체가 유지된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한 애가 갑자기 짧아지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쪽 애들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숙제를 했는데 뭐 질문 있나요? 숙제를 했는데 질문. 자, 272쪽, 273쪽까지. 확. 질문 있어요? 여러분, 거기 문제 다 풀어봤으면 이번에 풀었던 문제 다 풀 텐데. 그죠. 근데 어떡하죠? 적용 능력이 떨어지면. 아, 또, 스푼 모드로. 야, 274쪽 가봐. 274쪽.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것만 잡아줄 테니까.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법. 여러분, 보존 방안은, 훌륭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다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보존 방안은. 생물 다양성, 이걸 먼저 봅시다. 자, 이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생물이 다양해야 안정적이다는 표현을 이해가 가요? 네. 안정적이다? 우리가 이거 본 적 있죠, 여러분들? 먹이 그물. 자, 맨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일반적인 초식, 뭐 이렇게 식물들이겠죠, 식물들. 그죠? 그걸 우리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생산자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그걸 먹는 애들이 1차 소비자잖아요. 자, 이 세상에 어떤 초원에 토끼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토끼를 먹고 사는 늑대라든가, 뭐 하다못해 자칼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토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멸망하겠죠? 그죠? 죽어요. 당연히 끊겨요. 토끼도 있고, 생쥐도 있고, 누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야 개들의 개체수가 많아져야 이 먹이사슬의 관계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먹이사슬은 단순하고 복잡하고 어떨수록 안정하다.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이 커야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 생물의 다양성은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거기에는 생물 다양성 이런 말을 써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일 작은 범위가 뭐냐면 제일 작은 범위예요.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방금 전에 배웠어. 방금 전에. 뭐 배웠냐? 유성생식 시, 감소 분열 시, 제 몇 분열? 붕어력. 제일 분열. 그렇죠. 제1분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결정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은 제일 타이틀이 뭡니까? 같은 종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무당벌레가 어미하는 어미에서 나왔던 무당벌레가 등짝 모양이 다 다르다. 얼룩말 새끼들이 다 다르다. 같은 어미에서 나왔는데 이런 거거든요. 니들도 아이를 막 낳다 보니까 일란성 쌍생아 빼놓고는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이런 게 유전적 다양성이다. 어디서 결정난다? 감수 제1분열이요. 여기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게 누구다? 유전적 다양성이다.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섞이는 확률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얘를 가만히 보세요. 다 같은 종 안에서 그들의 개체 하나하나가 모양이 다르고 무늬가 다르고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해진 이유가 맨 밑에 있거든요, 여러분. 맨 밑에 가보세요. 씨가 없는 바나나가 있고요.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건 뭐예요? 씨가 없는 거. 그렇죠. 여러분, 씨가 없는 바나나도 50년대에는 세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 종. 지금 캐번디시라는 종도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종이 10년, 20년에 걸쳐서 멸종을 했어요. 그 바나나에는 굉장히 그 치명적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 바이러스가 딱 창궐하면 전 세계 바나나 중에 한 종이 사라지는 거야, 확. 지금도 50년 안에는 바나나가 없어질 거래요. 맞아요. 그게 남미부터 지금 그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지는 건 뭐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간이 먹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그럼 뭡니까? 아, 우리는 이 캐번디시 같은 그런 것들, 유전적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했으면 개체수가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개체는 아까 말대로 뭐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애가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변이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얘들은 자기 종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거기 실제로 야생 바나나를 인간이 조작을 통해서 없는 식용 바나나로 만들어낸 거거든. 요즘 야생 바나나도 다 죽었어요. 바이러스 돌아왔고. 그러니까 얘들을 키워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유성생식에 해당되는, 알겠습니까? 유성생식으로 만들어지는 야생 바나나가 많았다면 얘들은 물론 먹는데 불편했겠죠. 그지? 근데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얘기들은. 자, 두 번째, 종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먹이 사슬, 먹이 그물과 연관이 많아요. 뭐라는 얘기죠? 다양한 종이 존재해야 그 생태계가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다양성은 말 그대로 같은 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개체군, 군집 이런 말을 쓰는데요. 서로 다른 개체군, 이거 여기서 서로 다른 개체군은 여러분 하다못해 사는 지역이 달라서 모양이 다른 것도 개체군이에요. 종은 한 종이죠. 여우나 사막여우나 뭐 저 북극여우나 종은 동같아요. 그냥 종은 똑같은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사는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면 개체군이 다른 거거든. 이런 애들이 다양해져야, 그걸 종의 다양성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양해져야 생태계는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먹이 사슬이 튼튼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조용 다양성이 이런 특징이 있다. 물론 종이 다양한 것도 맞지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거기 275쪽에 탐구자료창 잘 봐봐요. 왼쪽 그림 가에는 몇 종이 있습니까? 오른쪽 그림에도. 그래요. 그럼 종이 똑같네요, 종류가. 하지만 개체수 차이가 별로 안 날수록 종다양성이 크다고 얘기해요. 이거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A, B, C, D 4개 종이 있고 오른쪽엔 A, B, C밖에 없어. 그럼 다 맞춰요. A, B, C가 종다양성 떨어지네. 이거 다 맞추는데 똑같이 A, B, C, D, A, B, C, D야. 그럼 뭘 봐라? 그들의 숫자 차이를 봐라. 숫자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곳이 뭐라고? 그 생태계가 유지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해갑니까? 종다양성이 크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여기서 무조건. 알았어? 그거 조심해. 자, 마지막이 뭐냐? 생태계. 잘 보쇼. 요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건, 자, 여기까지는 생물적 요소를 생각하는 거야.
유전적이든 종의 다양성이든 생물적 요소를 가능한 건데 얘는 생물적 요소에다가 비생물적 요소까지 합친 거야. 여기서 비생물적 요소라 하면 뭐냐면 뭐 흙, 습도, 그 다음에 광도, 빛의 량, 그 다음에 온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거. 쉽게 말해서 강이 있어? 뭐 아니면 뭐 그늘이 있어? 산이 있어? 이런 게 생태계 다양성이야. 이 말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판게아가 고생대 초기에는 벌어졌다. 그래서 이 대륙이 다시 고생대 말기에 합쳐진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고생대 말기에 이 대륙이 합쳐진다는 말은 첫 번째 지각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고, 알았니? 그리고 이 판이 만약에 모였는데 극지방으로 이동하면 뭐가 오는 거야? 땅덩어리에 빙하기가 오는 거거든, 말 그대로. 그리고 해안선이 단조로워져, 복잡해져? 단조로워져. 그럼 뭐가 무너지냐? 생태계 다양성이 무너져서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런데 고생대 말기, 중생대로 들어가면서 대륙들이 멀어지기 시작해. 계속 멀어져. 그럼 어때? 해안선이 복잡해지고 이것들이 멀어지니까 위도, 경도 같은 것들이 다 바뀌잖아.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야. 그로 인해서 종의 다양성도 커지고, 그래서 중생대 정도 오면은 엄청난 종이 번성을 해. 알았니? 엄청난 종이. 그렇게 번성한 시대가 바로 백악기야. 막 하늘에 날아다니도 않던 잠자리에 이런 데 고생대는 이제 곤충이 이제 막 1m짜리 잠자리가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밑에 겨다니는 별로 없고. 근데 백악기에 오니까 익룡이 날아다니, 익룡이. 알겠어? 시조새. 익룡이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한 방에 작살났죠. 그건 어떻게 지구가 뭐 할 게 아니에요. 지구가 누가 뚜까 맞은 거니까 한번 빵! 운석으로. 다 사라졌죠. 근데 계속해서 그 대륙은 넓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물이 자생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야. 상당히. 신생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포유류들이 이제 뭐를 받은 거니? 자연 선택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걔들이 계속해서 번창하죠. 결국 뭡니까? 너희들은 지진 시대를 통해서 표준화석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대륙의 움직임도 꼭 기억하세요. 고생대 말기 정도에 합쳐졌다 다시 얘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대륙은 한 신생대 초기 정도 들어와야 현대의 대륙의 모형도로 나뉘집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현재의 대륙은 북반구에 많아요? 남반구에 많아요? 북방구. 그렇죠. 북반구에 대륙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세요? 땅덩어리가 비열이 커요? 물속이 비열이 커요? 물. 뭐 이렇게 잘 알아요? 물이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도상, 그러니까 위도상으로, 위도가 가로줄이에요. 위도상으로 0도가 제일 뜨거워야죠. 그런데 약 5도 위쪽으로, 북위 5도 쪽에서 열적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든지 지구과학을 보면 강수량이 저위도 지방은 그 공기가 상승 기류가 심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강수량은 어디가 제일 높아야 돼? 적도 0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약간 북쪽 5도 쪽으로 치우쳐서 강수량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북위 5도 지역에 가서 바로 저기압 중심부가 계속 형성이 되느냐? 너네들 계속 올라오지, 애들. 태풍. 그게 북위 5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열대성 저기압이. 왜 5도일까? 대륙, 비열이 작은 대륙이 북반구에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쉽게 뜨거워져. 그래서 그 열적도가 북위 5도 쪽으로. 물론 뭐 니네하고 전혀 상관없겠지만 예전에 연대 구술 면접의 문제였어, 이게. 북위 5도 지역으로 형성된 이유를 얘기하라. 어떤 애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랬다가 잘리고 막. 뭐 헛소리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사고를 어떻게 했느냐. 사고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게. 근데 딱 얘기 들으면, 그렇겠다라고 니들이 딱 떠오르잖아.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수준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생태계 다양성을 한번 봐봐.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아야 돼. 왜 1, 2, 3으로 배치를 했느냐? 얘가 최우선이야. 얘가 변해야 얘도 변하고 그래서 얘까지 변화가 있는 거지. 얘를 통해서 얘가 변하진 않거든. 그래서 봐봐. 비생물적인 요소가 생물적인 요소한테 주는 게 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얘가 이렇게 주는 건 반작용이라고 해요. 이들의 작용과 반작용 과정이 우리 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생물적 요소의 반작용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보내는 게 반작용이야. 근데 작용은 뭐지? 식물에게 햇빛을 쏘여준다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준다든가. 그지? 이런 게 작용이야.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도 장일식물, 단일식물들한테는 작용에 해당되는 거고. 알았니? 이 지금 얘기가 이 통합과가 끝나는 저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거야. 알았어? 자, 여러분 275쪽에 맨 밑에 한번 내려가 봐.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에 보면 생물 다양성이란 이 세 개의 3위가 일체가 돼야. 알았어요? 생태계 다양성,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것들이 일체가 되어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왜 보호해야 되냐고. 넘겨봐봐. 거기 보면 참 많이 쓰여. 응? 주변에 생명체가 많이 쓰이고 니네도 지금 먹고 있고 쓰고 있고 다 하고 있어. 니네 막 햇빛에 탔어. 뭐 발라? 아니 그건 그 전에 발라야지. 그래 알로에를 바르지. 알로에 바르면 금방 내려간다 얘들아. 특히 여학생들 선생님 운동하면서 이렇게 운동할 때는 실내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뭐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 오면 여기가 빨개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그래서 알로에를 싹 바르면 한 시간 있다가 싹 가라앉아 얘가. 알로에 진짜 좋더라고. 그런 것도 이용하는 거 또 뭐 있냐? 이들 주변에 쓰이는 거 그냥 흔하게 쓰이는 거.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 옛날에 어디가 상처가 나잖아? 뭐 이렇게 피가 나거나 그러면 할머니들이 담배 있지, 담배. 담배요? 담배라고 니들 담배 나무 그 담배 풀 본 적 있어? 들은 적 있지. 이파리가 되게 크고 되게 커. 그걸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줬어. 지혈 역할을 하더라고. 그 눈에 담배 부셔서 이렇게 해도. 알겠냐?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 동네 담배잎 되게 농사가 많아가지고 내가 많이 봤어. 그렇게 널어놔요. 담배잎이 야자수만 해요. 그렇게 끊어다가 이게 벽에다 쭉 널어놓고 마르면 그렇게 부셔갖고 그 담배 만들어요. 그걸. 그렇게 이렇게 돌돌돌 그냥 말아서 펴. 아니야. 그렇게 한 거 참 별짓도 아니고 호박잎을 이렇게 말아서 하는 사람은 봤어요. 호박잎을. 근데 대마초는 그렇게 해서 피면 효과가 직방이에요. 대마초는요. 저희 때도 잘 몰랐지만 삼배라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 꼭대기 순을 잘라서 말리면 의심을 하죠 일단. 이렇게.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양귀비 같은 거 되게 잘 키웠거든요. 네? 양귀비가 꽃이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되게 이뻐요. 진짜 양귀비는요 이게 길만 뚫렸으면 1km 밖에서도 보여요. 그 꽃이 빨개갖고 너무. 근데 그게 어르신들이 뭐에 많이 썼냐면 양귀비를 이렇게 따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뭉쳐놔요. 그 배 아프면 먹어요. 머리 아프면 먹어요. 마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마약입니다. 아편 그게 말 그대로. 그래서 그게 80년대 들어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왜냐면 그거를 대량 유통을 해버리니까. 뭐 한 그루 심은 거 뭐라고 안 했었는데 그때부터 다 구속 벌금. 그래서 지금은 다 사라졌죠. 그쵸. 근데 관상으로 키우는 양귀비가 있대요 또. 따로 있죠. 네, 그렇게 뭐 붙이는 거 먹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주변에 되게 많은데 여기 여러분 276쪽에 밑에 있는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이 있죠? 이건 나와요 시험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식주 재료로 제공하는데 여러분 의복 재료는 면이라고 알죠? 면. 뭐가 기본 식물이에요? 목화죠. 한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갖고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인가? 중학교 들어갈 때인가? 여튼 10년 전 같죠? 느낌에는. 그때 목화로 된 꽃이 유행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 무슨 은탁인가 걔 지은탁인가 걔가 이렇게 졸업식 날 받는 그것 때문에 유행이 돼가지고 또 그 면이 모카씨로 만들죠. 그럼 여러분 견은 뭘로 만들어요? 견. 알았는데. 누에꽃이죠. 비단이거든요, 견이. 아, 알겠어요? 마는요. 많은 마가 있지 않아요? 아, 여러분, 마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요즘에 할아버지들도 안 입고 다니던데. 예, 노래가지고 빳빳한 옷이 있어요. 네. 여름에 할아버지들 입고 다니는 옷인데, 그럼 뭐, 보면 쓸려요, 아파요. 그게 선배예요, 선배. 그걸 짜가지고 틀로 짜서 막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의복재료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런 걸 무슨 섬유라고 하냐면 천연섬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건 합성섬유. 저도 근데- 소개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속옷은 거의 천연섬유를 하죠. 흡수성이 좋으니까. 합성섬유는 흡수성이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폴리에스테랑 이렇게 섞어서 쓰긴 하지만 그런 재료들이 바로 식물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당장 우리 처묵처묵 하는 게 다 이거잖아요. 쌀, 보리, 콩, 뭐. 근데 요즘엔 보리 가지고도 여러분 식물들 사료 있잖아. 사료가 되게 비싸졌대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그 흑점 중인 건 알아요? 네? 지금이 흑점 중입니다, 여러분. 11년. 그래서 총과물이 다 하이에요, 지금 값이. 자, 잘 들어보세요. 흑점이 몇 년마다 돌아오죠? 11년 주기마다 돌아오죠? 흑점이 최대 주기면, 알겠습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요. 국지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식량난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파 방해가 일어나요. 아, 그 델린저 현상이라고 그래요. 북반구의 도시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캐나다, 러시아 이쪽에. 그리고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나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지금 보면 남아메리카 뭐 세대 떨어졌구만. 그리고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게 흑점이 활발한 거예요. 태양풍이. 알았지? 그래서 흑점 주기 때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봐서 막 나는 한 2년 전부터 주식을 막 그쪽으로.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 팔았죠. 지금 막 엄청 올라오는. 아휴,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주식은 정보입니다. 2차 전지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맨 터지고 사고 나고 해갖고 다 죽고 사람들이 개 작살이 났습니다, 지금. 기다리세요. 한 3년 전. 저는 주식 그 웹을 지워버렸어요. 아예 지웠어. 아니, 넣고 내가 자꾸 볼까봐 지웠습니다. 아, 그래서 3년 후에 볼 거다. 그래서 일부를 뺐죠. 코인에 싹. 아, 생전 처음 코인에 싹. 마이너스 30%. 확. 지금 배는 거 없어요. 걸리기만 해, 아무나. 씨. 제가 웃고 있는 거 같잖아요.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 주택 재료 있죠? 이것도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니, 특히나 옛날 사람들은 나무를 갖다가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죠? 지금은 나무를 아예 이용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런 책이에요, 책. 펄프. 그쵸? 그러니까 나무의 소비량이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려고. 뭐 여러분들 또 국정 교과서 없앤다고 그러잖아. 야, 니네 혹시 패드 나눠주냐? 아, 이게 저희 학교 거예요? 아, 그죠. 그렇게 막 들고 다녀요. 그죠? 어떤 학교는 저기 사물에 못 가게 한다. 밖에 못 가지고 가게 하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 니네 거 뭐예요? 갤럭시 에어 아이패드요? 오. 대신고? 걔들 또 아이패드 같은데? 걔들? 충고는 갤럭시 탭인데요. 아, 못 가져가고 간다는데, 걔들은? 네, 맞아요. 네. 불쌍히 죽었어. 예술이나 아니, 웬만한 학교, 못 받은 학교도 있어. 못 받은 학교도 있어. 니네 선택받은 거야. 하기서 니들이 뭐, 야, 니네 지금 300명이 넘지? 200, 뭐, 50명? 그 니네가 전국의 사위권 안에 드는 거 알아? 뭐가요? 니네 한 학년 인원수가. 에?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저기서, 어디냐, 입학사정관 거기 교육을 받을 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딱 수능이 바뀌잖아. 지금 이제 바뀌어 있어. 니네 때도 이제 바뀐 걸로 할 거야. 니네 후배부터지만 바뀐 걸로 할 텐데,
가장 수혜를 입은 외고 4개 학교에 니네 학교로 들어가.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그거거든. 블라인드 테스팅이거든. 어느 학교인지 모르게. 근데 너네는 한 학년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표가 난대. 그게 외고 4개 학교가 있대. 서울에 3개, 니네 대전에 하나. 그래서 오 대박 이랬지.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쏠린대. 아 이거 얘 어디구나 그만 딱 안다는 거야. 좋겠다 많아서. 자, 두 번째 의약품 원료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다. 버드나무 껍질 나왔었어 시험에. 그게 아스피린이야. 여러분 참고로 봐봐. 아스피린이 이거는 화원에도 나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화학선생님들은 화학을 가르쳤던 분 아니야. 되게 좋아해 이거를 내는 걸.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맥주 아니다 알았냐?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게 니들 버드나무 본 적 있냐? 아냐 버드나무? 네 알죠. 그 시냇가에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게 무슨 버들이라고 이거? 그 수양버들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이 봄에 버드나무를 딱 자르잖아. 그럼 껍질이 쏙 빠진다. 안에가 하야 뼈래 그 나무 속이. 그럼 껍질을 이렇게 그 칼로 이렇게 톡톡톡 잘라서 풀피리를 불었었어 예전에 그걸로. 근데 그 흰색 막대기에 액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닦아내고 이렇게 뭐 쓰고 그러는데 그 액이 살리실산이야. 이 살리실산은 우리가 먹으면 오바이트해. 구역질 나고. 여기에다가 니네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이거든. 얘를 섞으면 아세틸살리시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스피린이다. 원래 아스피린은 진통제였어. 진통제. 아 머리 아프고 막 그럴 때. 근데 자꾸 효능이 새로운 게 발견되는 거야. 지금은 혈액 그 융해제 이걸로 써요. 그러니까 막 콜레스테롤 많고 그러니까 무슨 관상동맥 경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혈액의 흐름이 느리거든. 그 사람들이 이거 먹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써요. 그리고 오히려 얘는 산성이 있어서 너희들 보면은 위경련 일어나고 그런 친구들 많지. 이런 친구들 이거 먹으면 위에 거부감 나와. 그래서 진통제도 뭐 먹지? 요즘에 먹는 게. 맞아. 타이레놀을 먹어. 걔가 산성이 좀 덜하거든. 그래서 한때는 아스피린 회사가 이 바이엘사야 애들이 독일이 그걸 샀거든. 세계 5대 기업이다. 이것만 파는데. 근데 바이엘사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거야. 타이레놀이 뭐 중독성이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씨도 안 먹혀. 계속 먹어. 타이레놀 먹어갖고 전부 위약물에 묻혔어. 근데 아스피린 자체가 버드나무 껍질 추출액이라는 거 외워놔. 알았지? 잘 나오고 주목이 니네 주목나무 본 적 있어? 주목? 학교에 많이 심어요. 아 그래.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 이 주목나무가 약간 두터우면서 꽃도 피지, 그지? 그 열매가 애들이 그거 먹어요. 아니 잘 조심 먹으면 예, 괜찮아요. 항암제예요. 항암제. 예? 항암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암세포는 있잖아요. 잘 봐요. 보통의 병원균 같지 않게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어딘가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여기 이렇게 정착을 했잖아. 암세포가. 그럼 여기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새끼가 혈관을 제가 내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푹 꽂아요. 빨대처럼. 그리고 막 혈액을 빨아서 본성을 해요. 이게 암세포가 왜 위험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정상세포는 입술세포 있으면 봐. 입술이 딱 체세포 분열하면 여기 넘어가진 않잖아요. 손바닥에 가만히 보면 경계가 있는데 이거 넘어가진 않잖아요. 얼굴 세포가 넘어가지도 않고. 왜? 이 코에 있는, 남자 같은 이 코에 있는 세포가 넘어가면 요 코끝에서 이게 털 나오면 웃기잖아요. 그죠? 정상세포는 수평분열만 해요. 근데 쟤는 수직분열을 해요. 여러분, 피부암 환자 본 적 있어요? 피부암? 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피부암에 걸렸더라고. 나 그걸 몰랐었거든? 근데 목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면요. 꼭 여러분 상처나고 아물면 허옇게 이렇게 도톰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허옇게 나와요, 여기가. 그러다가 뭐 한 몇 개월 지나서 보면 싹 사라져요. 뭐 약을 쓴 거예요. 미군이 준 약을 썼대. 그럼 나중에 또 이렇게 생겨요. 그거
그거 의료보험도 안 돼요. 이거 걸려서 죽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걸 제거하잖아요. 그럼 미용 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제거된 피부암이. 안 죽어요? 예? 피부에만 나오는 암이, 이제 이런 기관에 나면 그 세포를 잠식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간경화가 왜 위험해요? 간 세포가 이만큼 있는데 얘는 요만큼 남아도 자기 할 일 다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더 이상 못 하죠? 끝난 거예요, 그럼. 그래서 간은 조용히 아픈 소화기관이에요. 간이. 조용히 아픈 소화기관. 알겠어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간 검사 되게 많이 해요, 보시면. 자, 그런 거에서 보신다면 항암제 원료는 얘를 죽이는 건데 웃기는 게 항암제가 얘만 죽이지 않아요. 이만큼을 죽이죠. 그 정상 세포도 죽는 거죠. 방사선은 더 위험해요. 요걸 좀 축소는 시키거든요. 축소는 시키는데 아예 괴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세포니까 암세포잖아. 암세포 뭘 갖고 있어요? 핵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핵이 조금이라도 요걸 따라서 돌아다닌다. 그럼 얘가 정착하는 순간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과를 지켜보는데 어디 암이 제일 위험하냐면 여러분 대전이 경부선, 호남선이 거치는 중심부라죠. 그죠? 우리 몸에도 막 퍼져나가는 혈관들이 모이는 곳, 임파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목 아플 때 여러분 여기 누르면 아프지? 여기 아프잖아. 여기 임파선이에요. 그리고 겨드랑이 있죠. 여기가 임파선인데 거기에 암이 제일 많이 몰려요. 어딜 가려면 거기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임파선암 그러면 퍼지는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1기, 2기, 3기 잡잖아요. 임파선까지 안 가면 1기, 2기 정도 돼요. 그럼 거기서 죽일 수 있어요. 한 방에. 근데 얘가 퍼지셨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못 잡아요, 못 잡아. 혈관을 따라 이동하니까. 항암제 원료인데 극히 일부 항암제 원료로 많이 씁니다. 중독성이 좀 덜해요. 팔각, 독감 치료제 원료다. 여러분, 독감이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이 아니에요. 인플루엔자라고 그래요. 감기는 노로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하고 독감은 달라요. 이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원료인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아세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고 RNA 바이러스인데 여러분 알고 있지? DNA가 몇 중 가닥이야? 걔가 안정적이야. 고놈은 잡을만해. 왜? 조금 서열이 안정적이니. 안정적이라는 게 뭔 줄 아니? 쉽게 진화를 안 해. 근데 RNA 몇 중 가닥이냐? 한 가닥이지. 얘 졸라 빨리 변해. 그래서 너네 코로나 바이러스 잡혔어 안 잡혔어 지금? 그냥 인정하잖아. 코로나 있어. 근데 이 코로나가 옛날 사스 알아? 사스? 메르스 알아? 얘 변종이야. 코로나까지 온 거야. 그래서 니네 그 치료제 나왔잖아. 그게 3개월 전에 바이러스 연구에서 나온 치료제야. 그러니까 지금 변종됐다는 말 그럼 많이 듣지. 걔들 그림에 어떻게 그리대? 동그랗게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게 RNA 바이러스야. 지 멋대로 변해. 맨날. 못 잡아. 인간은 바이러스를 지배할 수가 없어. 그럼 뭐가 있다? 자정 능력이야. 자정 치료. 어느 나라는 아예 안 내보내냐. 코로나 주사제 아예 안 사잖아. 국민보로 버티라고. 그게 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사실은. 알았어? 지금 거기 있는 독감 치료제 원료 팔각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니네 팔각은 음식에도 많이 넣지 않지? 팔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랬구나. 지금 봐, 빨리. 그 다음 푸른 곰팡이는 여러분 알고 있죠? 플레밍의 페니실린이에요. 이 푸른 곰팡이는 여러분 항생제예요. 뭐라고? 항생제가 뭐 죽이는 거야? 세균 죽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바이러스 죽이는 건 항바이러스제라 부르고요. 알았어요? 세균을 잡는 건 항생제인데 항생제가 뭐 하는 데 쓰이는 거냐면 여러분 항생제의 가장 큰 효과는 전쟁에서 나왔어요. 그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아군, 적군하면 독일군이잖아요. 처칠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페니실린의 승리라고 했어요. 총상이 나면 우리나라 전쟁 영화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본 적 있어요? 거기 보면 구독이 있잖아. 이게 그 세균 때문에 그래요. 근데 페니실린 맞으면 금방 나요, 얘가. 얘를 다 죽여버려. 푸른 곰팡이 성분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총상이 입어갖고 각자 독일군도 아군도 병원 가잖아. 얘는 1개월 있으면 멀쩡해서 막 싸우러 나오는데 쟤는 6개월 동안 안 나오면 항상 얘가 이기죠. 병력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항생제 잘 알아두시고, 청자구둥, 뭐 진통제 원료라는데 여러분 이거는 섞어서 쓰는 거예요. 아까 그 아스피린처럼 독자적인 물질이 아니라 섞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개똥쑥,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잘. 말라리아 치료제 원료라는데 이거 연구하다가 뭐 발견한 줄 아냐? 나중에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하다가 모브 발견한 거. 모브 그 합성 염료 보라색 색깔 입힌 거 퍼플색 알았냐? 자 밑으로 생물 유전자 자원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할까요? 농수산부 농림청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일벼가 발견됐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계속 지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는 벼농사를 계속 집니다. 근데 우리 쌀 다 수입해 먹죠. 근데 우리는 절대 벼농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국제 고립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어? 왜 중국이 우리나라 옛날 요소 사태 터진 거 아니야? 네. 우리나라가 그 디젤 경유차에 넣는 요소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어. 요소 성분도 되게 좋아. 근데 워낙 덤핑으로 중국에서 때려치니까 다 그냥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근데 갑자기 요소 사태가 터진 게 중국 애들이 요소를 안 팔겠다라고 딱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는 엄청 많은데 다 쓰는 거지. 그때 한 거야. 자립. 그래서 몇 개라도 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농수산, 농부들 있지? 그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다 정부가 쌀을 다 사놔. 다 높은 값에 사놔. 왜? 그런 능력치를 계속 갖고 있어야 국제적 고립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자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몇 개 있어. 우리나라에. 알겠어?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생물자원이야.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자원 싸움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기하자원 싸움이었어. 그다음 어디까지 간 줄 알아? 히토류 싸움까지 갔어. 첨단 장비 만드는 거. 근데 지금은 생물자원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누가 지금 어깨를 이렇게 딱 펴고 있냐면 브라질이 니네 IMF 기관 알지? 걔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춥지 않냐 이제? 야 빚 갚어! 그럼 걔들이 뭐라는 줄 알아? 대통령이? 할 수 없네. 아마 좀 밀어야지 뭐. 네? 아마 좀 밀어야지 뭐. 그러면 좀 잘 생각 좀 해보고 뭐 이러면서 왜 지구에 허파라잖아 거기가. 개발해야지 뭐. 그럼 참 잠깐만. 엄청난 자원이죠. 자 밑에 사회적 심리적 가치. 여러분 뭐 솔직히 자연이 보존이 되면 좋대잖아. 지금 어디까지 보존이 왔냐면 동물원에 있어야 될 호랑이를 지금 이제 러시아 애들이 그 백두산 호랑이를 키워갖고 번식을 시켰대. 걔들 20마리인가 30마리밖에 안 됐는데 지금 400마리가 돼버렸다네. 근데 일부가 탈출했대요. 그래서 몇 마리는 백두산을 넘었대. 남아한 거야. 북한에는 지금 백두산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을 거지. 근데 걔가 우리나라를 넘어오는데 몇 달 안 걸린대. 우리나라에도 이제 호랑이가 돌아다니는 거지. 살쾡이는 이미 있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표범도 있고, 그게 다 일본이 유해동물을 없애라, 뭐 해갖고 다 죽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강치도 다 없어졌고. 그게 위험한 거죠. 보존하면 좋다. 이런 얘기네. 자, 페이지 278쪽. 그거 여러분들 읽으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태계 다리라는 거 알아? 이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산에다 이어놨잖아. 물론, 그 고라니가 글로 안 지나고 맨날 밑으로 지나가다 로드킬 당하고. 고라니 본 적 있어요, 밤에? 네. 들은 적은 있어요.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럼 저 앞에 라이트가 2개가 딱 있어요. 고라니예요. 근데 고라니는 라이트를 딱 비추면 서 있어요, 이렇게. 왜요? 안 피해요. 왜요? 놀란 거예요. 빛을 보고 그냥 서 있어요. 쇼크? 그래서 피해 가든가. 근데 피하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다고 하더라고. 밀고 가라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고라니가 이따만 하잖아요. 본네트 앞유리 다 날아가요. 빵 뜨면.
뭐죠 모압이나 이 정도 되면 땅 치고도 위로 가죠 그냥. 근데 일반 세단은 뜨면 여기 작살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죠. 근데 이 고라니 같은 애들이 뭐 걷다가 라이트 탁 붙이고 막 달려오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안 비켜요. 그냥 딱 서 있어요. 굳어요. 근데 생태계 다리가 있으면 로드킬이 그죠? 걔가 국제적 천연기념물 보호종인데 될것 같아. 아니야 고라니가 천연기념물 보호종이 우리나라만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얘들은 아까 우리 그런 말 했죠. 해안선이 다양화되면 생태계가 다양화되는데 얘는 안 그래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가운데 길 자꾸 뚫잖아요. 그럼 맨날 로드킬 당하고 그리고 서식지가 분할되고 그래서 다 죽어요. 다양성이 무너져요 오히려 얘들은. 그런 거 잘 봐두십시오. 서식지가 단편화된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걔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잘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물들이 보면 솔개 있죠 솔개. 솔개가 짝을 데리고 한 바퀴를 삥 돈대요. 자기 짝짓기를 할 때. 그럼 이 암컷이 쫓아다니면서 본대요. 딱 돌면서 야 저 봐봐 먹이 잔뜩 있지? 자 나무들 많지? 자 어때? 딱 앉으면 암컷이 마음에 들면 같이 옆에 있답니다. 근데 딱 한 바퀴 돌았는데 암컷이 보니까 후줄근하다 그러면 간대요. 그러면 걔들조차도 수 킬로가 자기 영역인데 만약에 자 암컷 싹 들어갔는데 버스 지나다니고 뭐 자동차 지나다니고 이러면 에이씨 그럼 가버린단 말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요만한 집만 있으면 됐지 아니에요. 생물들은 되게 넓어요 서식지가. 근데 그게 잘려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종이 무너진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불법 포획 남획 이거 뭐 여러분 알고 있고 여러분 외래종 유입에서 이거 요즘 바뀌었어요 알아요? 옛날 황소개구리가 뭐 다 죽였냐 어쩌냐 그러는데 여러분 자연이 해결된다요. 알아요? 옛날 배추나방이 들어온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 나무를 수입하는데 배추나방이 들어왔는데 이 나방이 하얀색이야. 복실복실해. 걔들이 전국의 소나무 30%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난리 다녔어요. 야 이제 이거 포획해야 된다. 뭐를 뿌려야 된다. 막 어떡하냐 했는데 3년 만에 얘들이 싹 사라졌어요. 봤더니 새들이 처음에는 막 북실북실한 게 돌아다녀. 뭐지? 뭐 이랬는데 이것들이 막 그럼 어때? 자연 선택해서 이것들 무지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한 용감한 놈이 이제 딴 게 다 죽었으니까 얘 노래도 먹어보자. 먹었더니 되게 맛있는 거야. 다 잡아먹었어. 전멸했어. 그래서 한때 중국매미 되게 많았잖아. 그거 다 사라졌잖아. 빨간색 중국매미. 싹 잡혀먹은 거야. 빨가니까 얼마나 표가 잘 나. 처음에는 뭐지? 이랬다가 먹으니까 맛있네. 그거 다 먹은 거야. 새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나라도 황소개구리가 막 많았는데 누가 다 죽이냐? 우리 달수형님이 다 죽인대. 수달이 엄청 맛있게 먹는다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뭐 뉴트리아 있지? 삭이 그렇게 다 잡아먹어요. 삭. 살쾡이 있지. 삭이 다 잡아먹는데.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그 아카시아도 일본 거였거든. 아카시아가. 아무데나 잘 자른. 근데 지금 그 아카시아 사라졌잖아. 물론 그 사라진 게 인간이 뭐 만든다고 다 파헤쳐갖고 그랬지만 진짜로 그래. 아카시아 꽃 흔하게 봤는데 지금 거의 없어. 지금 보면. 다 그래. 근데 아무래도 외래종 유입이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옛날 호주로 축구 시합을 간 적이 있어. 올림픽 축구 시합. 근데 그 전원이 다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 알아? 축구화에 흙 안 떨었다고. 맞아요. 그 흙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 새로운 종이 퍼질 수 있으니까 흙을 다 털고 와라. 그래도 우리나라로 돌려보냈어. 되게 외국은 그런 게 되게 철저해. 알겠지? 그런 거 보고 보존을 위한 노력, 뭐 생태 통로하고 국제적 노력도 있고, 얘들아, 거기 페이지 279쪽에 밑에 국제적 노력 중에 그 람사르 조약 있지, 이런 거 있지. 학교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걸랑 람사르 협약이나 이런 것들 외워놔. 알겠냐? 습지 보존을 위해서 하고 런던 협약은 무엇이고 이거 외워놔. 알았냐? 아주 단순한 남기가 점수 하나 잡는다. 알았지?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시걸랑. 알았어요? 늪지, 람사르, 그 다음에 뭐 공업화 이쪽은 런던,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숙제를 페이지 많습니다. 저기까지 합시다. 291쪽. 291쪽까지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목표를 정해야지. 만약에 저 뒤에 7단원 쪽에 이쪽에 뒷부분에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거 하면 꼭 쌤한테 미리 알려줘. 알겠냐? 네.